어떤 사람들이 간혹 사진책 되게 재밌다 라고 얘기할 때 뭐 예능 보듯이 되게 재밌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진책의 재미는 그런 재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니다. 음식으로 치자면 약간 평양냉면 같은 맛이거든요. 요즘처럼 정말 빠르게 콘텐츠를 소비할 때일수록 어쩌면 되게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심사진의 박지수입니다. 오늘은 그 포토북 클럽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책을 좀 함께 볼 건데요. 제가 이 시간에 준비한 두 권의 사진책은 약간 제목을 하나 지었다면 천천히 오래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워낙 그 짧고 빠르고 자극적인 그 콘텐츠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오늘처럼 약간 무언가 한 대상을 오래 천천히 바라보는 어떤 사진책이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진책만의 묘한 재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간혹 사진책 되게 재밌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듣고선 그러면 이게 뭐 예능 보듯이 되게 재밌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진책의 재미는 그런 재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음식으로 치자면 약간 평양냉면 같은 맛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먹어보고 그러면서 맛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맛이라서 조금씩 천천히 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그 재미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책 두 권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책이 하야시사 토미야수의 TTP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2018년도에 나왔고 이제 맥이라는 그 영국에 있는 사진책 전문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혹시 사진책에 관심이 있으시면 어떤 사진책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맥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먼저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사진책을 보는 재미가 되게 느껴지는 책들을 내놓는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미지를 보시면 그 TTP는 독일어로 탁구대를 뜻하는 단어의 약자거든요. 그 사진책 제목처럼 탁구대가 나오는 어떤 그런 풍경들이 계속 반복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쭉 보시면 그냥 탁구대가 있네, 그리고 탁구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흙 바닥에 있는 운동장에 어떤 탁구대가 하나 있고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평온한 장면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이 책은 한번 봤을 때는 잘 그 묘미를 잘 못 느끼는데요. 볼 때마다 이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미묘하게 탁구대 옆에 있는 어떤 나무의 색이 살짝 변한다든가 혹은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진다든가 그리고 이제 눈 오는 풍경도 나타나고 이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연령대도 되게 다양하고 인종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 아주 미세하지만 그 차이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거든요.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이 작업이 실제로는 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 5년에 걸쳐서 시작된 작업인데요. 되게 어떤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한 작업이기보다는 그 시작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제 토미야수가 우연히 이제 학교에서 여우 한 마리하고 이제 마주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방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는데 그 여우가 이제 탁구대 옆에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작가에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이제 습관이 생긴 거죠. 창밖을 계속 보는, 혹시 그 여우가 또 있나? 그렇게 계속 보게 되면서 사실 여우는 보지 못하고 이제 탁구대 옆에 사람들이 계속 있고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누구도 탁구는 치지 않고 탁구대 옆에서 이제 자기만의 무언가의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너무 이것에 빠져들어서 크리스마스나 새해 첫날에도 혹시나 내가 자리를 비워서 흥미로운 장면을 놓칠까봐 일부러 이제 또 그 자리를 지키거나 혹은 약속까지도 이제 미루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탁구대가 결국 나중에 이제 철거가 됩니다. 사실은 작가는 예견하지 못했지만 이 작업이 탁구대가 사라지는 모습까지도 이제 다 담게 돼버린 거죠. 책의 구조도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오른쪽에만 사진을 배치하고 왼쪽에는 하얗게 여백을 만들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만 계속 보게끔 되게 집중력 있게끔 보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진책 안에는 텍스트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작업을 왜 했는지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짤막한 작가 노트는 뒷표지에 다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책 제목, 그리고 보통은 이제 책을 만든 정보를 판권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디자인은 누가 했고, 편집은 누가 했고, 인쇄는 어디서 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서지 정보들을 넣는 판권면이 있는데, 그 판권면은 책 등에다 정보들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만듦새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보는 사람들이 이 책을 시각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면 그것은 이 작가가 해왔던 행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진책을 볼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 무엇이냐면,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째는 사진책이 결론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소비할 때 가장 힘겨워하는 거예요. 영화인데 결론 없이 끝나면 아주 답답하죠.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뭔가 확실하게 결론이 나는, 결말이 있고 아 이랬구나 라고 뭔가 이렇게 정답 같은 걸 하나 얻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속 시원해 하는데, 사진책에는 사실 그런 식의 결론, 정답, 결말이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각적으로 사진가가 무언가 바라본 장면들을 중심으로 계속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열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 장면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지점에서 되게 힘겨워하는 거죠. 그런데 사진책이 그래서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결정적으로 가장 힘겨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자주 안 봤기 때문이거든요. 가령 이제 우리가 노래 같은 걸 들으면 요즘은 막 이제 경연 프로그램이나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노래 한 곡을 들은 다음에 아, 그 사람이 음의 끝처리를 조금 다르게 하면 노래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은 바이브레이션을 좀 더 덜 하면 좀 더 깔끔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사실은 음악은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기쁠 때는 이런 노래, 슬플 때는 이런 노래,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기만의 어떤 취향이 있으면서 그 음악과 되게 친숙해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생기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사진책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노래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처럼 사진책을 좀 반복적으로 조금 지루하다고 느껴져도 반복적으로 본다든가, 혹은 의식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아, 이 책은 왜 본문 안에 글을 하나도 넣지 않았을까? 왜 이 글들을 책등에 넣었을까? 뒷면에 넣었을까?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반복적으로 천천히 의식적으로 보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사진은 대부분, 사진 작업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예민하게 무언가 하나를 오래 반복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제 유계영이라는 시인이 쓴 에세이 중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이 시인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아이가 들려줬던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전거를 꺼내려다 우연히 창가에 방충망에 딱정벌레 한 마리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딱정벌레가 방충망의 격자무늬를 따라서 계속 이제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보다가 이제 조금 이제 지겨워져서 이제 그만 봐야지라고 하려고 했을 때, 그 순간에 딱정벌레의 등껍질이 뚝 갈라지더니 갑자기 거기서 이제 투명하고 얇은 날개가 나오더니 딱정벌레가 날아갔다.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어쩌면 사진가들이 한 대상을 끈질기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진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고민해 보면, 어떤 의미가 먼저 있어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바라보다가 그렇게 의미 있는 순간들이 우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아마도 우리가 매일매일 보내는 일상이나 우리의 삶과도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먼저 있다기보다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고 아껴보고, 그래야 거기서 조금씩 이제 특별한 의미들이나 차이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또 비슷하게 또 한 대상을 되게 천천히 오래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사진책을 또 한 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 사진책은 폴 그레이엄의 마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도 심플한 제목, 마더. 네, 사진집 제목처럼 어머니가 등장하는 작업이고요. 공교롭게도 이 사진책도 맥에서 나온 사진책입니다. 꽤 크기가 크고 되게 파스텔 톤의 핑크빛의 표지를 가지고 있고, 표지에 그 어떤 할머니가 눈 감고 있는, 졸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폴 그레엄 작가의 어머니입니다. 88살? 88살의 어머니고, 그 폴 그레엄은 이 작업을 했을 때가 60.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이제 나이를 좀 지그시 먹고 이제 노모인 어머니를 찍은 작업이고요. 이 책은 딱 14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14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그 14장의 사진 모두 이렇게 어머니가 졸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좀 보시면, 이 책은 반대로 이제 왼쪽 좌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좌수 쪽에 이제 어머니 사진이 계속 반복되고 오른쪽 페이지는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표지하고 똑같은 재질의 종이가 중간중간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뭐 사진책을 보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식의 종이들이 갑자기 사진들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사진책을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천천히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보면, 특히 사진책을 보면 빠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사진 잡지를 만들거나 사진책을 만든 사람들은 그 속도를 어떻게 하면 늦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천천히 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쪽 면을 여백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종이를 하나 삽입해서 독자들에게 천천히 보라는 신호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면,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단순했거든요. 그냥 어머니가 졸고 있는 사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한 14장 정도만 딱 들어가 있는 이 책이 이렇게 사진책 한 권 이렇게 크게 나올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살짝 실망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또 조금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책이 묘하게 볼 때마다 되게 다르게 다가와요. 그 이유는 작가가 작업을 할 때 되게 의도적으로 되게 장면이 비슷해 보이게끔 했지만, 사실은 이 작업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어머니가 양로원에 계시고 양로원에 가서 만나면서 이제 응접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어머니가 살짝 졸고 있는 모습만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책을 보면 어머니가 졸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한 장 한 장 어머니가 입고 있는 옷들이 조금씩 달라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되게 이 작가가 이 아들이기도 한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들의 시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사진작가가 어떤 대상을 천천히 바라보는 그 순간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을 한 이유는, 동기는 아주 선명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뭔가 분명하게 조금 클리어하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가 이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터뷰 중에 이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응접실의 그 고요한 분위기와 그리고 바람 소리, 그리고 햇빛이 드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너무나 선명했고 또 사진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작업하려고 의식하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니를 찍었던 거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작업으로 내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해서 이 작업이 이제 책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작가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 이게 작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비록 졸고 계시지만 어머니가 볼품 없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어머니가 존중된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작업으로서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작가의 말대로 그런 것들이 잘 무너져 있고, 이 작업을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와 가까운 사람,
혹은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천천히 오랫동안 보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지금 하고 있을까? 예.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끔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몇 년을 선명하게 보고 싶었다. 그리고 폴 그레엄은 어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사진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주 순수하게 바라보는 거고, 그 외에는 본질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사진이 공통되는 요소는 딱 하나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은 사진가가 바라본 장면이라는 게 변치 않는 사진에 담겨 있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가령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이제 집에서 만약에 이사를 간다 그랬을 때 이삿짐을 다 차리고 이제 마지막에 모든 짐을 빼고 집안에서 나올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그런 걸 거거든요. 그 문 현관 입구에서 그 몇 년 동안 살았던 집을 한번 쭉 천천히 오래 한번 쭉 보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모르게 천천히 보면 무언가 좀 더 오래 기억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기대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책을 볼 때 또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각적으로 사진책이 이루고 있는 모양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 이제 사진책이 아무리 낯설어도 조금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이 책을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뭘까요? 크다라는 거겠죠. 조금 사진책이 보통 다른 책보다 큰데 이 책은 유난히 더 커요. 이랬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책이 작았다라면 어땠을까? 아마 작았더라면 지금처럼 이 미세한 색깔이나 어머니의 미세한 표정, 주름 이런 것들이 덜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가가 천천히 바라본 과정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독자들도 함께 천천히 바라보라는 의미로 이제 중간중간 종이를 놓으면서 그 속도를 늦추게끔 한 형태의 사진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도 이 사진 작가처럼 이 공간 안에 같이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 어머니를 함께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과 그런 마음을 함께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러면 비록 지금 여기서 사진책을 보고 있지만 사진 속에 있는 어떤 분위기나 어떤 정서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천천히 오래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거는 요즘처럼 정말 빠르게 콘텐츠를 소비할 때일수록 어쩌면 되게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포토북 클럽 두 권의 사진책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